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올해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취소됐죠. 축제를 대신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K-팝 월드 댄스 콘테스트가 열려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댄스팀이 우리나라 걸그룹 에버글로우의 던던에 맞춰 칼군무를 선보입니다. 두오모 성당과 밀라노 거리를 배경으로 화려한 춤과 영상미를 뽐내 눈길을 끕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K-팝 월드 댄스 콘테스트. 코로나19 탓에 흥타령 춤축제가 취소되면서 천안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시도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춤 대회입니다. 38개국, 238개 팀, 2,150명이 예선에 참여했고 이 중 30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심사위원 점수와 온라인 투표를 앞산해 1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관심을 모았던 대상은 BTS의 다이너마이트로 참여한 나이지리아 TSOD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준 높은 춤 실력은 물론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각국의 명소를 엿볼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볼거리였습니다. 30팀의 결선 팀들 저희 너무너무 잘 봤고요. 저희 심사하는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각국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저희가 또 K-팝 안무를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여행을 가지 못하는 시기에 또 되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대회가 K-팝과 천안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류를 대표하는 K-팝의 세계화를 가속시키고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도시 천안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결선 영상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와 천안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방역수칙을 어긴 고위험 시설에 대해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최근 목욕장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클럽과 단란주점,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고위험 업종 2곳 이상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안은 지난 21일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1회 충남과학창의축전이 아산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충남 지역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열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학생들이 젓가락과 고무줄을 이용한 탑쌓기에 도전합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통해 설계도를 만들어보고 직접 제작에 나섭니다. 실패를 맛보며 친구들과 합심한 결과 드디어 1m 나무젓가락 탑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되게 하고 여러 번 저런 거 고무줄 이렇게 계속 묶다 보니까 튼튼해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길고 이렇게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온라인을 통해 실험 주제를 알려주고 충남 지역 학교들이 참여한 온라인 과학 퀴즈 대회입니다. 창의적인 과학 상상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체험 활동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이 간만에 모둠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얻어내서 학생들에게 큰 활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11회 충남과학창의축전이 충남과학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수 제작부터 구리필름의 살균 효과에 대해 탐구한 결과까지 학생들이 실험한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제작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드론으로 촬영한 과학교육원의 모습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영상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우리 충남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미래 교육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충남 지역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기존의 비싼 지방채 금리를 낮은 이자로 차환하는 지자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이 늘고 있는 천안시도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던 천안시. 상반기 334억 원에 이어 546억 원의 추가 발행할 예정으로 총 880억 원에 달합니다. 금리는 시금고인 농협의 연율 1.87%로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가 최저금리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지방채 금리를 낮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와 울산은 2%대였던 금리를 각각 1.28%, 1.05%로 낮춰 연간 수십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의회에선 이들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거에 대한 절감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오는 2023년까지 BTL 사업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 액수를 2,5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방채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되지 못한 올해 어르신 목욕권 및 임이용권을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참여해준 시민들의 복지 혜택 손해를 최소화하고 목욕권 및 임이용권 조기 지급으로 사용 기간을 더 길게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임이용업소 이용료와 어르신들의 사용 편의 등을 반영해 반기마다 3가지 유형으로 목욕권 및 임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세종시 의원들에 대한 불법과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이어 농업창고 불법 개조와 수천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후원받았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 세종시 의원. 지난주엔 세종시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부정 채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인성검사 1등 합격자의 면접시험 응시를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등의 의혹입니다. 시의원의 자녀인 김모 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수상하는 과정이 아주 많습니다. 인성검사에 1등을 하기 위한 공사기간제 근로자 그 성모 씨가 있습니다. 이 성모 씨를 불러서 사장 및 운송사업처장이 면담을 합니다. 너는 처장 면접시험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는 제보가 돌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에 도시교통공사는 즉각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근로자는 지난해 8월 입사해 1년 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었지 절대 임용 포기를 종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김 의원 역시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급기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금까지 제기된 불법과 특혜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시의회와 민주당으로 하여금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우리 시의회 책임 있는 해명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밝혀줄 것을 또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연대회의는 지켜볼 것이고 정말 시민들이 나서서 이 시의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 시민을 대변하는 주민을 대변하는 공복자로서 공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매질을 더 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김 의원과 함께 불법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시의원에 대해서도 제19 감싸기에 급급해 징계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세종시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에 대한 자질 논란으로 신뢰가 무너진 세종시의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신도시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27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규제 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도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 거래에서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읍면동 등 소속 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입니다. 국선 대리인은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대리해 청구서와 증거 서류 등을 작성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공식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위해서인데 대전시의 강한 반발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됩니다. 중기부는 현재 대전에 있는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상 정부 내 모든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만큼 중앙행정기관이 모여있는 세종시로 옮겨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박영선 장관은 이미 지난 8일 있었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효용성, 또 상징성 이런 것들, 또 종합성, 통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저는 경제부처가 함께 모여 있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전 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전 지역의 반발은 큰 부담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하면서 대전 정부청산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고 4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빠져나갈 경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중기부 이전은 세종시 출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의 목적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취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전에 있는 기관을 굳이 세종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대전 정치권은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내는 등 반대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의 자존심이었는데 이제 부단히 중앙행정기관인 중기부가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대전 시민도 굉장한 그 세종으로 뺏긴다는 것 같은 이런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의향서 제출로 첫 발을 뗀 중기부 세종 이전. 하지만 대전 지역의 반발로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형 전기화물차 35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법인, 기업 등입니다. 보조금은 한 대당 2,700만 원입니다.
아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시스템 개선과 토요일 임대사업소 운영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수기관 선정으로 받은 임대사업비 3억 원은 노후 농기계 교체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산 모종동에 있는 한 근린생활시설이 13년째 공사가 중지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토부가 진행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모종동의 한 건물. 콘크리트 사이로 녹슨 철근이 훤히 드러나 있고 낡은 벽면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합니다. 벌써 공사가 중단된 지 13년이 넘었습니다. 안전 등급도 D등급까지 내려가면서 안전에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종동 근린생활시설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물에 대한 구조와 안전 등을 점검하고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정비 모델을 반영한 선도 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현재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한 주민의 거점 공간인 생활형 SOC 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 정비지원기구인 LH는 아산시와 협의해 위탁 사업자 또는 개발 주체로 참여하거나 건축주 스스로가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정비 방안을 담은 용역은 내년 말쯤 완료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아산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일정을 점검하는 등 장애 요인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이 새롭게 탈바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도시사무국은 다음 달 1일까지 문화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로 1차로 약 20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 4주간의 교육 후 10개 팀을 선발해 총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아트와 디지털 제조, 업사이클링과 같은 특화 장르 아이템은 우대 선발합니다. 참가 신청은 아트큐브 136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 2급으로 평가된 핑크뮬리에 대해 식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는 핑크뮬리에 대해 당장 제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식재를 자제하고 가능한 국내 자생종을 활용해달라고 시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아산시가 고질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신정호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지정하는 중점관리 저수지에 우선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수질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저수지 곳곳에서 흰 배를 드러낸 채 죽어있는 물고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이듬해에도 물고기 폐사는 반복됐습니다. 아산시가 매년 녹조와 수초 제거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수질 관리는 현재 농어촌 공사가 하고 있지만 농업용수의 경우 수질 5등급까지 사용이 가능한 만큼 농업용수로 관리되고 있는 신정호에 대한 수질 개선에는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수질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재 신정호의 수질 등급은 4에서 5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신정호를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수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퇴적물이 쌓여있는 저수지 준설과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하수 관거 사업 등이 필수입니다. 문제는 예산.
이에 따라 아산시는 저수지 유역 수질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중점 관리 저수지 지정에 공모했습니다. 현재 우선 대상에 선정된 상태로 시는 11월 수질 개선 계획을 제출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수질 개선 목표는 2등급입니다. 수질 개선을 할 때 2등급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관광 레저까지 수준을 했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국비라든지 이런 게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 환경부에서 이제 중점 관리 저수지 이제 공모 사업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하게 됐고, 선정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으로 중점 관리 저수지에 신정호가 최종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비타민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524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전기관리에서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6-777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동아 건설에서 건설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868-763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특보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잘 익혀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슬기로운 지진 행동 요령. 상황별 행동 요령. 지진으로 흔들릴 땐 탁자 밑으로 쏙 들어가 탁자 다리를 꽉 잡아요. 흔들림이 멈출 땐 전기가스부터 차단하고 문 열고 빨리 나가야겠죠. 밖으로 대피할 땐 신발을 꼭 신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계단으로 신속하게 안전한 야외 공터로 대피하세요. 밖에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요. 떨어지는 무건에 주의하면서 대피 장소에선 올바른 정보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하세요. 장소별 행동 요령. 학교에선 책상 밑으로 쏙, 책상 다리를 꽉,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백화점 마트에선 진열대 물건들을 조심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대피하고 극장 경기장에선 소지품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있다가 침착하게 대피하고 전철 안에선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동차 운전 시엔 비상등을 켜고 주차 후에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하고요. 산이나 바다에선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지진 행동 요령.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보호자와 사전에 도움을 약속해둬야 하고요. 관련 기관과 보호자 연락처가 담긴 비상용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복용 중인 약은 충분히 준비하세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보호자와 함께 평소 지진 행동 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바퀴를 잠그고 머리를 보호하고 자세를 낮게 유지하세요. 영유아와 함께 있을 땐 유모차보다는 아기띠를 하고 어린이는 신발을 신겨서 안고 대피하세요. 지진 행동 요령.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슬기로운 지진 행동 요령 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 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해주세요.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행동수칙.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및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유증상자 행동수칙. 출근, 등교를 하지 않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지역번호 120 콜센터 및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주세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주시고 진료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는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특보 2부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올해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취소됐죠. 축제를 대신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K-팝 월드댄스 콘테스트가 열려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댄스팀이 우리나라 걸그룹 에버글로우의 던던에 맞춰 칼군무를 선보입니다. 두오모 성당과 밀라노 거리를 배경으로 화려한 춤과 영상미를 뽐내 눈길을 끕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K-팝 월드 댄스 콘테스트. 코로나19 탓에 흥타령 춤축제가 취소되면서 천안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시도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춤 대회입니다. 38개국, 238개 팀, 2,150명이 예선에 참여했고 이 중 30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심사위원 점수와 온라인 투표를 앞산해 1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관심을 모았던 대상은 BTS의 다이너마이트로 참여한 나이지리아 TSOD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준 높은 춤 실력은 물론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각국의 명소를 엿볼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볼거리였습니다. 30팀의 결선 팀들 저희 너무너무 잘 봤고요. 저희 심사하는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각국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저희가 또 K-팝 안무를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여행을 가지 못하는 시기에 또 되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대회가 K-팝과 천안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류를 대표하는 K-팝의 세계화를 가속시키고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도시 천안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결선 영상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와 천안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방역수칙을 어긴 고위험 시설에 대해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최근 목욕장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클럽과 단란주점,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고위험 업종 2곳 이상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안은 지난 21일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1회 충남과학창의축전이 아산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충남 지역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열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학생들이 젓가락과 고무줄을 이용한 탑쌓기에 도전합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통해 설계도를 만들어보고 직접 제작에 나섭니다. 실패를 맛보며 친구들과 합심한 결과 드디어 1m 나무젓가락 탑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되게 하고 여러 번 저런 것 고무줄 이렇게 계속 묶다 보니까 튼튼해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길고 이렇게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온라인을 통해 실험 주제를 알려주고 충남 지역 학교들이 참여한 온라인 과학 퀴즈 대회입니다. 창의적인 과학 상상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체험 활동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이 간만에 모둠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얻어내서 학생들에게 큰 활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11회 충남 과학창의축전이 충남과학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수 제작부터 구리필름의 살균 효과에 대해 탐구한 결과까지 학생들이 실험한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제작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드론으로 촬영한 과학교육원의 모습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영상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우리 충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미래 교육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충남 지역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기존의 비싼 지방채 금리를 낮은 이자로 차환하는 지자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이 늘고 있는 천안시도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던 천안시. 상반기 334억 원에 이어 546억 원의 추가 발행할 예정으로 총 880억 원에 달합니다. 금리는 시금고인 농협의 연율 1.87%로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가 최저금리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지방채 금리를 낮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와 울산은 2%대였던 금리를 각각 1.28%, 1.05%로 낮춰 연간 수십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의회에선 이들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거에 대한 절감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오는 2023년까지 BTL 사업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 액수를 2,5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방채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되지 못한 올해 어르신 목욕권 및 임이용권을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참여해준 시민들의 복지 혜택 손해를 최소화하고 목욕권 및 임이용권 조기 지급으로 사용 기간을 더 길게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임이용업소 이용료와 어르신들의 사용 편의 등을 반영해 반기마다 3가지 유형으로 목욕권 및 임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세종시 의원들에 대한 불법과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이어 농업창고 불법 개조와 수천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후원받았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 세종시 의원.
지난주엔 세종시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부정 채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인성검사 1등 합격자의 면접시험 응시를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등의 의혹입니다. 시의원의 자녀인 김모 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수상하는 과정이 아주 많습니다. 인성검사에 1등을 하기 위한 공사기관제 근로자 그 성모 씨가 있습니다. 이 성모 씨를 불러서 사장 및 운송사업처장이 면담을 합니다. 너는 최종 면접시험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제보가 돌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에 도시교통공사는 즉각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근로자는 지난해 8월 입사해 1년 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었지 절대 임용 포기를 종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김 의원 역시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급기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금까지 제기된 불법과 특혜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시의회와 민주당으로 하여금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우리 시의회 책임 있는 해명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밝혀줄 것을 또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연대회의는 지켜볼 것이고 정말 시민들이 나서서 이 시의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 시민을 대변하는 주민을 대변하는 공복자로서 공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매질을 더 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김 의원과 함께 불법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시의원에 대해서도 제19 감싸기에 급급해 징계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세종시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에 대한 자질 논란으로 신뢰가 무너진 세종시의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신도시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27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규제 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도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 거래에서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읍면동 등 소속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입니다. 국선 대리인은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대리해 청구서와 증거 서류 등을 작성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공식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위해서인데 대전시의 강한 반발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됩니다. 중기부는 현재 대전에 있는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상 정부 내 모든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만큼 중앙행정기관이 모여있는 세종시로 옮겨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박영선 장관은 이미 지난 8일 있었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효용성, 또 상징성 이런 것들, 또 종합성, 통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저는 경제부처가 함께 모여 있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전 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전 지역의 반발은 큰 부담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하면서 대전 정부청산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고 4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빠져나갈 경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중기부 이전은 세종시 출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의 목적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취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전에 있는 기관을 굳이 세종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대전 정치권은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내는 등 반대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의 자존심이었는데 이제 부단히 중앙정기관인 중기부가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대전 시민은 굉장한 그 세종으로 뺏긴다는 것 같은 이런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의향서 제출로 첫 발을 뗀 중기부 세종 이전. 하지만 대전 지역의 반발로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형 전기 화물차 35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법인, 기업 등입니다. 보조금은 한 대당 2,700만 원입니다. 아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시스템 개선과 토요일 임대사업소 운영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수기관 선정으로 받은 임대사업비 3억 원은 노후 농기계 교체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산 모종동에 있는 한 근린생활시설이 13년째 공사가 중지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토부가 진행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모종동의 한 건물. 콘크리트 사이로 녹슨 철근이 훤히 드러나 있고 낡은 벽면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합니다. 벌써 공사가 중단된 지 13년이 넘었습니다. 안전 등급도 D등급까지 내려가면서 안전에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종동 근린생활시설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물에 대한 구조와 안전 등을 점검하고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정비 모델을 반영한 선도 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현재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한 주민의 거점 공간인 생활형 SOC 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 정비지원기구인 LH는 아산시와 협의해 위탁 사업자 또는 개발 주체로 참여하거나 건축주 스스로가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정비 방안을 담은 용역은 내년 말쯤 완료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아산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일정을 점검하는 등 장애 요인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이 새롭게 탈바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도시사무국은 다음 달 1일까지 문화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로 1차로 약 20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 4주간의 교육 후 10개 팀을 선발해 총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아트와 디지털 제조, 업사이클링과 같은 특화 장르 아이템은 우대 선발합니다.
참가 신청은 아트큐브 136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 2급으로 평가된 핑크뮬리에 대해 식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는 핑크뮬리에 대해 당장 제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식재를 자제하고 가능한 국내 자생종을 활용해달라고 시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아산시가 고질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신정호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지정하는 중점관리 저수지의 우선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수질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저수지 곳곳에서 흰 배를 드러낸 채 죽어있는 물고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이듬해에도 물고기 폐사는 반복됐습니다. 아산시가 매년 녹조와 수초 제거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수질 관리는 현재 농어촌 공사가 하고 있지만 농업용수의 경우 수질 5등급까지 사용이 가능한 만큼 농업용수로 관리되고 있는 신정호에 대한 수질 개선에는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수질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재 신정호의 수질 등급은 4에서 5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신정호를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수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퇴적물이 쌓여있는 저수지 준설과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하수 관거 사업 등이 필수입니다. 문제는 예산. 이에 따라 아산시는 저수지 유역 수질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중점 관리 저수지 지정에 공모했습니다. 현재 우선 대상에 선정된 상태로 시는 11월 수질 개선 계획을 제출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수질 개선 목표는 2등급입니다. 수질 개선을 할 때 2등급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관광 레저까지 수준을 했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국비라든지 이런 게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 환경부에서 이제 중점 관리 저수지 이제 공모 사업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하게 됐고 선정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으로 중점 관리 저수지에 신정호가 최종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비타민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524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전기관리에서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6-777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동아 건설에서 건설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868-763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